주말 사이 전남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해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황 발생 시 목포시의 상황 전파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조국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심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사들인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땅속부터 처마 위까지 마약을 숨겨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사이 쏟아진 폭우로 전남 곳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서 피해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골 주택 마당에 생필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복구 지원에 나선 자원봉사자 등의 손엔 물에 젖은 전자제품과 가구들이 계속 들려 나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벽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진흙이 묻은 옷가지를 물로 씻어내지만 막막한 마음은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막상 노인네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그랬는데 또 이런 거 다 또 준비하려면 또 걱정이에요. 물난리를 겪은 전통시장. 급한 방역부터 진행하느라 복구는 물론 생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네, 여기 시간 냄새 나요, 다. 그래가지고 이 행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 통로를 다 열거든요. 예. 통로로 물 들어가고 여기 밑에 다 망쳐본 게 밑에 있죠만. 7, 80cm가 장기다 보니까 그 책상 또 사무용 비품 지금 현재 뭐 컴퓨터 시스템도 되지 않고 전기가 누전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힘에 부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우리군 공무원들을 투입하여 지금 복구에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평균 192.6mm의 기록적 호우가 내린 전남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택 52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벼 8,150헥타르 이상이 쓰러지는 등 잠정 130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와 함께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복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자연재난 상황 발생 시 목포시의 재난 상황 전파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주말 오후 3시쯤 34mm의 극한 호우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 문자를 이보다 10분 지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발송된 목포시의 재난 문자는 단 2건으로 18건이 발송된 강진군과 14건씩 발송한 진도, 장흥군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목포시의 자연재난 상황 전파가 취약한 것은 재난 대응이 재난 상황실과 하숙과 등으로 이원화돼서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분산되면서 지자체의 상황 판단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영광 곡성을 훑는 1박 2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하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등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이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에서 22대 국회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영광을 찾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겠다. 민주당이 장세일 후보를 공천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거 때만 대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군민들의 대표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영광곡성 방문으로 10월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간 경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신장식 부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에 상주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와 상인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지역 공약을 개발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광진버스 도입, 점심 무료 지급 등 곡성 효도 3종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곡성에 계신 유권자에게 딱 맞는 조국 대표의 한 달살이에 대응해 민주당에서도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곡성에서 한 달살이를 시작하는 등 군수 재선거가 당대당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뜨거운 선거전으로 관심이 높아진 후보자 TV토론은 광주 MBC에서 10월 7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심 일대에서 버젓이 필로폰을 유통하고 사들인 혐의의 마약 사범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규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규희 기자, 이번에 검거된 마약 사범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른바 마약을 던져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에서 드로퍼로 불리는 30대 마약 전달책 1명하고요. 구매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상선으로 일컫는 총책이 낸 SNS 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요청을 하면 총책의 지시를 받은 전달책이 미리 뿌려놓은 그런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SNS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네, 이 마약 유통이 이루어진 장소가 좀 놀랍다던데 이 마약은 어디에 숨겨둔 겁니까? 네. 이번에 전남경찰이 첩보를 입수해서 추적에 나선 거는 지난 3월인데요. 네. 검거된 전달책이 이른바 상선의 지시를 받아서 마약을 숨겨놨다는 곳이 모두 118곳입니다. 85곳에서 아직 팔지 못한 채 숨겨둔 필로폰 83g을 찾아냈고요. 경기도 야산에서도 추가로 팔려고 땅에 묻어둔 필로폰 103g을 확보했습니다. 네, 180g이 좀 넘는데 이게 꽤 상당한 양이라고요. 예, 6,2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시가로 따지면 6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네. 마약상들은 건물 에어컨 실외기나 처마 밑에 이렇게 도심 곳곳에 보물찾기를 하듯이 필로폰을 숨겨놨는데요.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그런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마약 유통이 도심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대책이 좀 심각합니다. 마약 사범들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원래는 음지에서만 이뤄지던 이런 마약류 범죄가 지금 일상 속으로 좀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 자산 등을 이용해서 유통 경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조직 운영, 던지기 등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 전남경찰청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2,170명으로 해마다 좀 늘고 있는데요. 경찰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상시 단속 체제를 좀 운영을 하고요. 마약 사범 수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가 연기됐습니다. 용역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 등은 당초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서부와 중부, 동부권에서 도민 공청회를 갖기로 했지만 대학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는 우선 대학 의견을 반영한 뒤에 추후에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꽃무릇 축제 개막식 당일에 용천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해보면의 한 마을 앞에 설치한 군수 비방용 비석의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 규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용천사 수목장 조석을 추진 중임에도 위원회가 모욕적인 내용의 비석을 설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성 민원으로 행정을 마비시켜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할메니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즐기는 젊은 층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특히 약과 등 전통 간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도민식 기획보도, 오늘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눈까지 즐거워지는 K 디저트의 세계를 김영란 명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간 흰깨를 꿀로 반죽해 만든 깨다식. 치자와 비트, 새싹보리로 색을 내고 다시 그 위에 쌀가루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수놓은 들깨강정과 사군자를 올린 흑임자 다식도 화려함이 일품. 그중에서도 김영란 명인의 주특기는 지역 특산물 파프리카로 색을 낸 깨강정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깨에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말면 이렇게 오색 깨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강정용 깨는 일반 깨보다 윤기 나고 알이 커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낸 강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썰어내는 것도 명인의 비법. 딱 만져보면 알아요. 이거 썰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골든타임을 딱 맞춰서 제가 썰이니까 썰일 때 힘이 덜 들고 드시는 분은 단단하니 맛있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찾은 한 센터의 향토 음식반을 통해 숨은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 파프리카 김치, 파프리카 육포 등 특허까지 지닌 어엿한 향토 음식 연구가가 됐습니다. 예술인 거예요. 이거는 음식 이전의 예술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디피를 해서 접시에다 놓으면 제 자신이 황홀한 거예요. 2016년 남도음식 경연대회 대상을 거쳐 새 출발 20년 만인 지난해 얻게 된 명인의 칭호. 이제 명인은 K디저트 전도사로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번 폭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농협 재해대책 상황실에 따르면 농작물 8,500여 헥타르와 농경지 54헥타르, 양곡 490여 톤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벼멸구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농협은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 농협 시군지부와 함께 범농협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지역별 농협 공동 방제 사업단과 벼멸구 확산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지방 소멸 대응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210 가구를 리모델링하고 171개 가구는 철거하는 등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 해결과 함께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전남 소속 또는 지역 출신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오늘 전남도 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환영식에는 첫 메달의 주인공인 사격 이윤리 선수 등 전남 선수 7명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수여와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기관 소속 선수들은 은메달 4개와 동메달 3개, 메달 7개를 땄습니다. 신안군 아페읍 소재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위대한 낙서마을 사업에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 빌스가 참여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드리를 사용해서 부조 형태의 그래피티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 빌스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앞에 농협 본관 후면에 가로 8m, 세로 10m의 염전과 노동자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가 빌스는 자신의 700번째 작품이 신안군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작품 하단 좌우에 사인 2개를 남겼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어묵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신메뉴는 전복과 숭어 어묵으로 전복 어묵은 학교 급식용 공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숭어 어묵은 추석부터 시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또 목포 대양산단에는 100억 원을 투자해서 어묵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묵 제조 체험 등 관광 연계 상품도 개발될 예정입니다.